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남주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이나 참으셨습니까? 직장 동료의 무심한 한마디, 친척 어른의 오지랖, 처음 보는 사람의 뻔뻔한 요청.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무례함과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냥 참습니다. 웃으며 넘깁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끙끙댑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참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더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정문정 작가의 책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을 바탕으로 감정을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기술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인생 자체는 긍정적으로, 그러나 개소리에는 단호하게. 2.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갑질의 순간들. 결혼은 언제 해? 애는 안 낳아? 얼굴이 좀 상했네. 이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만 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본인이 무례한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선을 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의를 지키려 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분위기를 망칠까봐, 너무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렇게 우리만 계속 혼자 참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착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착함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3. 착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 어린 시절 착하게 사는 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께 인정받고 친구들에게 맞춰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괜찮아요. 전 상관없어요. 다 좋아요를 연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내가 착하지 않으면 상대가 떠날 것 같다는 두려움. 내가 싫은 소리를 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다는 불안. 그래서 한쪽이 무조건 참고, 무조건 져주고, 무조건 맞춰줍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떠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의 착함을 이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언제까지 참고만 살아야 하나요? 4. 자기 표현에도 근육이 필요하다. 헬스장을 처음 간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가벼운 덤벨도 무겁습니다. 팔이 떨리고 자세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 무게가 아무렇지도 않아집니다. 거절도 똑같습니다. 자기 표현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오라는 말 한마디가 온몸을 떨리게 합니다. 상대가 실망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하지만 이것은 근육의 문제입니다. 단지 아직 덜 훈련되어 있을 뿐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감정의 호신술이라고 부릅니다. 무술처럼 몸에 익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상황에서 자동으로 작동할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5. 실전 기술 하나. 감정 동요 없이 사실만 말하기. 코미디언 김숙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남자같이 생겼어. 농담이라는 포장지를 달고 날아온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같이 웃어넘기거나 아니면 정색하며 분위기를 망치거나. 하지만 김숙은 전혀 다른 세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상대를 지그시 바라보며 건조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상처 주네? 이 5글자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보십시오.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팩트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만 차분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농담이라는 포장지는 무례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우아하게 알려주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6. 실전 기술 둘.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불쑥 물어봅니다. 요즘 연봉이 얼마야? 남자친구는 생겼어? 교회는 다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왜 우리는 자동으로 대답하려 할까요? 질문이 들어오면 답해야 한다는 강박. 침묵하면 예의가 없다는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대답하고 싶지 않은 것도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합니다. 테니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가 공을 넘기면 반드시 받아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공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면 되받아 넘겨버려도 됩니다. 그건 왜 물으시는데요? 이 한마디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효리처럼 웃으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도 됩니다. 내 정보는 내가 허락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들은 나에게 별 관심도 없습니다. 7. 실전 기술 셋. 무례함에는 인지시켜주기.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 연락을 갑자기 끊어버린 사람.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내가 쪼잔해 보일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붕괴하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다음 사람도 똑같이 당합니다. 흥분하거나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그 행동이 어떻게 느껴졌는지를 전달하면 됩니다. 무례함을 침묵으로 덮어두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래도 된다는 허가증을 주는 일입니다. 8. 실전 기술 넷. 단호하고 우아하게 거절하기. 거절은 상대라는 사람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몸으로 이해하면 거절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3단계입니다. 첫째, 감사를 먼저 전합니다. 나를 떠올려줘서 고마워. 상대의 호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변명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대안을 열어둡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자. 관계를 닫지 않는 것입니다. 이 3단계는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나를 지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거절할 자유가 있듯이 상대에게도 실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권리입니다.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흥분하며 난리를 치는 상대방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려도 됩니다. 9. 후려치기,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마세요. 너는 너무 예민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니까 너를 만나주는 거야. 이 말들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혹시 내가 정말 예민한 건가 싶었던 적 있으십니까? 내가 부족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아닐까 자책했던 적은요. 그것이 가스라이팅의 메커니즘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각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둡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네가 예민해. 잘못 본 거야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직관을 믿으라고. 기분이 나쁘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맞습니다. 그 기분을 부정하도록 설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서 지금 당장 도망치십시오. 10. 인간관계에도 안전거리가 필요하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상대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내가 반응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 마음의 방으로 들여서는 안 됩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던지는 말, 그들의 시선, 그들의 평가. 이것들을 모두 내면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금방 지쳐버립니다. 에드워드 홀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퍼스널 스페이스는 몸 주변의 물리적 공간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풍경으로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강한 방어입니다. 모든 말에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문은 당신이 열기로 선택한 사람에게만 열면 됩니다. 만약 나만의 공간으로 예고 없이 예의 없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멀리하십시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11. 쓸모없으면 어때? 사회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당신의 스펙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당신은 어디에 쓸모 있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쓸모를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성적으로, 취업으로, 결혼으로, 출산으로. 증명하면 또 다른 증명을 요구받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꽃은 쓸모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어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냥 태어났으니까. 이것이 자존감의 출발점입니다. 쓸모를 증명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12. 의외의 모습이 나를 유일하게 만든다. 레석 딸을 아십니까? 보기에는 더없이 귀엽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사뭇 흉포합니다. 그 반전이 이 동물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만 보여주려 합니다.
항상 밝고, 항상 능력 있고, 항상 여유 있는 사람. 그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까? 나만의 찌질함이 있습니다. 나만의 빈틈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하는 의외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모여서 당신을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완벽한 사람은 인상에 남지 않습니다. 진짜인 사람이 기억에 남습니다. 13. 모르니까 쉽게 비난하지 않는 마음. 이 책은 나를 지키는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던집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무례했던 적이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의 고통을 예민하다고 치부한 적은 없습니까? 상대방의 아픔을 상상하는 대신 내 경험의 잣대로 재단한 적은 없습니까? 진정한 공감은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러니 알아가 아닙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그 상상력이 타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나를 지키는 기술을 배우는 동시에 타인의 공간도 침범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 나의 행복을 위해 단호해질 것. 오늘 배운 이 기술들은 세상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냉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니컬해져서 모두를 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패배입니다. 인생 자체는 긍정적으로 대하십시오. 하지만 개소리에는 단호하게. 그 균형이 핵심입니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을, 차선이 없다면 차악이라도 선택하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거절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해도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들만이 곁에 남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시작하십시오. 자기 표현의 근육은 오늘 당신이 내뱉는 그 작은 한마디에서 자라납니다. 15. 오늘은 정문정 작가의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가장 현실적인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 더 풍부한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